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렉처 4 드디어 첫 주차 마무리하는 과에 들어왔어요. 세계 앞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쉽지는 않죠. 제가 아주 쉽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배우면은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는 분명해요. 특히 오늘은 8가지 품사의 특징에서 여러분 품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팔품사, 그쵸?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멋진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이번에 목표는 8가지 품사를 완벽히 구분하기. 여기서 완벽하라 하면 90%까지는 구분하기.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품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돼요. Alcohol has a very bad effect on drivers에 어디가 틀렸냐? 여러분 어때요? Alcohol has a very bad effect on drivers. 다 맞아 보이는데 그러시는 분 있을 것 같고요. 한 군데 틀렸어요. 또 그 다음에 Despite he was sleepy, he kept watching TV. 하면 despite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sleepy 했음에도 he kept watching TV에서 계속 보고 이랬다. 뭐가 틀리다는 거냐? They succeeded to hosting the event. 여기서 여러분이 틀린 데 찾았다 이랬을 거예요. They succeeded to host 이래가지고 호스팅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과연 그 부분이 틀렸을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팔품사는요, 단어들을 이제 제품별로, 종류별로 나누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8개의 품사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왔는데요. 이 8개를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그 역할이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내용어, 기능어 이렇게 두 그룹으로 정리하면 이게 훨씬 쉬워집니다. 내용어는 딱 보면 뜻이 뭔지 금방 아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기능어는 한정사, 대명사, 전치, 접속사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실 것 같은데 되게 작은 단어인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그런 말들. 문법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제 이 내용들이죠. 한정사는 이제 명사를 정해주는 여기 보면 더 이런 말 관사라고도 하죠. the, my, this, that 이렇게 명사 앞에 써서 그 명사를 결정해주는 말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뭐 전치사, 접속사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이 문장 하나 가지고 한번 넣어보면은 Alcohol has a very bad effect on drivers 하면 alcohol은 알코올 명사죠. has는 명사 다음에 동사를 쓴 거고 요게 이제 명사를 위한 한정사 이거고요. very bad effect 할 때 very는 bad한 정도가 매우 높다. 이게 bad라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를 앞에서 또 정도가 심하다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하면 이런 걸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 부사 그럽니다. bad는 그야말로 형용사고 effect는 효과라고 하는 명사인 거죠. 그다음에 on 다음에 여기 drivers라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명사를 소개해주는 전치사고 drivers는 운전자라는 명사예요. Alcohol has a very bad effect on drivers. Alcohol has a very bad effect on drivers. 알코올이 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장이었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 팔품사를 보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단수 명사에는 한정사가 필요하고 주어나 대상어는 모두 명사나 대명사이다 라는 제목에서 명사, 한정사, 대명사 1, 2, 3 세 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명사. 명사는 여기 판자 이게 명사죠. 명사는 뭐냐면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의 이름이에요. 명사 할 때 명이 이름 명자. name, noun, 영어로 N-O-U-N, noun이 명사인데 nam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판젤은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인 것이고 is the prisoner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사인 거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루판젤은 이렇게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고유명사라 하고 prisoner는 보통 명사라 그래요. 감옥에 있기만 하면 다 prisoner니까 그거랑 이제 라판젤이라는 이름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고유명사는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외의 말들은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면 다 소문자를 써주셔야겠어요. Rapunzel is the prisoner of an old witch 하면 한 늙은 마녀, 여기도 이제 witch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명사가 나오고 있고요. The witch locked her in a tall tower 하면은 그 마녀가 가뒀다 그녀를 하나의 큰 탑 속에 이렇게 말할 때 tower라고 하는 사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 뭐 love나 또는 peace나 happiness나 이런 이제 뭐 행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 freedom. 이런 추상적 개념의 이름들을 명사를 하는 것인데
영어에서는 한국말하고 달려 명사가 나올 때마다 단수, 하나라는 건지 복수, 여러 개라는 건지 셀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물 같은 건 셀 수 없잖아요. 하나나 여러 개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이 부분이 진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명사는 모든 주어가 명사예요. 여기 문장이 보면 여기 주어죠? 여기도 주어죠? 모든 주어는 명사 혹은 대명사가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 동사나 전치사의 대상, 그리고 보어로 쓰여요. 동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락이 가두다잖아요. 그럼 가두다라는 타동사 뒤에 대상을 써야 되는데 이 대상어는 주어나 대상어는 모두 명사나 대명사다. 여기는 좀 대명사가 쓰였고 The witch locked 판젤이라고 여기다 사람 이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어와 대상어는 전부 명사로 쓰셔야겠고요. 그다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도 기본적으로는 다 명사를 써야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다시 명사는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의 이름이고 명사를 쓸 때마다 영어에서는 이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혹은 셀 수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그리고 동사나 전치사의 대상, 그리고 지금처럼 보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명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제 한정사하고 대명사를 보죠. 한정사는 명사가 특정한지 불특정한지 그리고 명사의 수량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Rapunzel is the prisoner 하고 갇힌 사람이다. 갇힌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그라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건데 뒤에서 받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늙은 마녀의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사람이다 했고 여기 어느 쓴 것은 이 늙은 마녀를 처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혹은 어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관사, 얘는 부정관사. The prisoner 하면은 뭔가 그 사람이고 on or which 하면은 한 명의 이렇게 말을 한 부정관사, 처음 얘기한다는 표시죠. 특정성이 특정하다, 불특정하다 이런 걸 표현해 주고요. 지금 여기는 수량을 표현한 한정사는 없는데 한정사는 크게 이 두 가지를 표현해 줍니다. 대명사는 이 대가 대신한다는 뜻, 명사를 대신해서 명사의 그림자로 대명사 쓰는 것이고 명사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대명사 표현을 해야 되고요. 성,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성별이 없는지를 표현해 주셔야겠고 그러니까 사람 사물의 경우는 성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어의 경우는 사물도 막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러면은 책은 성별이 없으니까 he나 she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을 표현을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성인지 표현해 주셔야겠고 인칭이라는 건 난지 넌지 또는 그 사람인지 나는 1인칭 너나 여러분은 2인칭 그 다음에 우리 말고 딴 사람들은 3인칭 그런 것에 따라서 나는 I, 너는 you, 그는 he, she 뭐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은 이제 이게 뭐냐면 나라 하더라도 내가 주어면은 I라 그러는데 나라는 사람이 대상어로 쓰면은 우리말은 이제 나는 이랬다가 나를 이러면 되는데 영어는 I love you 이렇게 하는데 you love me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는 주어일 때만 쓴 형태고 대상어일 때는 me라고 형태를 바꿔줘야죠. 그런 이제 역할, 주어인지 대상어인지 이런 격에 맞게 모양을 바꿔주셔야지 되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The witch locked her in a tall tower 할 때 여기 her라는 거는 여기다 she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she는 주격일 때만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her라는 말을 보면 아 여자구나, 한 명이구나, 그리고 이 단어는 동사의 대상어로 쓰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게 대상어로 쓰는 방법이죠. 벌써 3가지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4번째 동사를 보겠는데요. 동사에는 뜻이 있죠. 근데 동사의 뜻은 주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동사의 한국말의 동자는 움직인다는 뜻인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 이제 동사를 verb라 그러면 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뭘 하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말하는 말 이게 이제 동사의 뜻입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 The witch가 주어죠. The witch never cut. 그건 절대 자르지 않는다. Rapunzel's hair를 자르지 않는다. 그럼 cut은 이제 주어의 활동을 얘기해요. 근데 the tower only has one window 하면 그 탑은 단지 가지고 있다. 이건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 상태 이런 뜻이 있긴 있는데 그 뜻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라는 거는 동사에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사에 수가 있죠. 그래서 명사가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규칙은 한국말에는 없는 영어의 굉장히 특별한 규칙이고 이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the which가 단수니까 cut, the tower가 단수니까 has, 그리고 판젤이 단수니까 is 이랬는데 만약에 이게 복수면은 cut가 아니라 cut 이렇게 s를 없애야겠고 여기도 has가 아니라 have 그리고 르판젤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 사람이라면 is가 아니라 are로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주어의 수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지점. 그리고 시제도 동사의 표현이 되죠. 지금 이 문장들은 모두 현재고요. 아까 주어가 단수일 때 s를 쓴다는 것도 현재 시제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나 있었던 일이나 미래일 때는 동사 s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면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태라는 것도 이제 먼저 알아둬야겠는데 태는 주어가 하느냐 아니면 주어가 그 일을 당했느냐 이걸 구분해서 주어가 하면 능동태, 주어가 그 일을 당하면 이런 뭐라 그러죠? 예, 수동태. 여기 마지막 문장에 르판젤 다음에 is not 이게 동사거든요. 그래서 be하고 ved형 분사를 쓰면 르판젤이 락이라는 활동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BVED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수동태라 그래요. 동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고요.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시제, 현재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지금 3인칭이죠. 나, 너가 아닌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입니다. 주어가 한 일은 동사를 바로 주어 뒤에 쓰지만 주어가 당한 일,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려면은 비동사 뒤에 ved형 분사를 써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동사의 핵심. 그다음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굵은 걸 많이 했고 형용사하고 부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형용사, 부사는 수식어인데 말을 수식하는 말이 두 개밖에 없어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근데 그중에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요. 일편단심이란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형용사는 오로지 명사만 수식해요. 그럼 명사 말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부사로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루판젤이 주어죠. 명사예요. has가 동사죠. 그다음 beautiful hair 하면은 이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hair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예요. Her hair is very long 하면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다 다음에 very long이라는 형용사를 썼죠. 그래서 매우 길다 이럴 때 very는 long이라는 형용사 수식하니까 이건 부사. long은 hair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veryday 이건 이제 매일이라는 시간 부사. She sings songs 그녀는 부른다 노래를 아름답게라고 하는 방법 부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the prince 이게 주어고 그다음 eagerly라는 말은 좀 여러분이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서 외워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간절하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the prince eagerly wants to meet her 하면 그녀를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말에서 eagerly는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인데 이 wants to meet her이라는 동사를 더 수식하기 위해 써줬잖아요. 이런 건 이제 부사라고 하죠. ly가 없으면 eager 이건 형용사고 ly를 붙이면 eagerly는 간절하게라는 한국말처럼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돼요. 정리해서 읽어보죠. 형용사 beautiful이나 long 같은 형용사는 명사의 앞 beautiful hair 또는 뒤 her hair is very long 이렇게 명사 수식하고요. 부사는 동사가 이루어진 시간 everyday 같은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수식하거나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 very long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를 더 강조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하여튼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고 나머지 모든 수식은 부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자, 전치사하고 종속 접속사. 여러분은 전치사를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걸 궁금해 하셨나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전치사는 명사를 소개해요. 이제 앞으로 나올 명사가 뭔지를 앞서 소개하는 말이고요. 종속 접속사는 절을 소개해요. 여기 절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설명하진 않았는데 절은 주어하고 동사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 그 말의 덩어리를 절이라 그래요. 그럼 종속 접속사라는 애가 딱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절이 나오는지를 이 종속 접속사가 소개하는 거죠. 그럼 먼저 전치사 얘기를 해볼게요.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 뭐 앞에 놓는 말이냐면 명사 앞에 놓는 말, 이게 이제 전치사예요. 명사를 소개하는 말이죠. 전치사하고 명사가 합쳐지면 그 둘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아니면 부사로서 다른 것들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Rapunzel is the prisoner of a witch.
자, 그러면 라판젤이 the prisoner다. 이 문장 외울 것 같아요, 여러분. of which 하면 한 마녀의라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앞에 있는 the prisoner를 수식하고 있죠. 그럼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she lives in a tall tower 하면 그녀는 산다 다음에 어디에 라는 장소 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of하고 in은 이제 저는 전치사를 수어로 가리키는데요. A of B 이렇게 말하면 of는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조금.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다가 두 번째 손가락과 뒤에 있는 배경을 말할 때 of를 쓰는 거예요. 띡,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주인공과 그것의 배경을 소개하는 말이죠. 여기 볼까요? 자, 주인공은 the prisoner예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마녀에게 있던 그런 이제 prisoner란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of는 조금 떨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이는 이제 이건 미국 수화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A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B는 A를 둘러싼 환경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을 소개해요. 자, 이 문장의 주인공은 she예요. 자, she를 둘러싼 환경이 tall tower라는 거죠. 자, 요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공통영어 32강을 통해 듣다 보시면 전치사를 막 엄청나게 해석할 수 있어질 거예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자, 전치사 말고 종속사 얘기를 합니다. 종속사는 어떤 뜻과 역할을 종속적으로 시작되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인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야, 그거 그렇게 쉬운 거였어? 꼭 이렇게 만듭시다. 예. 종속 접속사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who라 그러면 사람, which는 사물, what도 사람, 사물 주로 사물. 그다음에 뭐 when이면 시간, 이런 각각 단어들의 뜻이 있죠. 그런데 역할이라고 할 때는 이 종속 접속사에서 시작하여 절이 이렇게 나올 때 이 종속절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거나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I wonder 이랬죠? 나는 궁금해한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wonder가 타동사죠. 맞죠? 궁금하다의 대상이 필요하죠. 모든 대상은 명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I wonder 다음에 나오는 말은 명사절인 거고요. 그다음에 what은 무엇이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무엇이 그들에게 일어날지 궁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작게 된 이 글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종속 접속사들 중에서 who, which, what은 자기가 스스로 명사예요. 왜냐면 who는 사람, 또 what은 무엇이라는 대체로 사물, 또 which는 어느 것, 선택하라는 자기 스스로가 명사죠. 그러니까 what 다음에는 주어든지 또 대상이든지 이런 게 하나 빠져야 돼요. 얘가 무엇이 스스로 자기가 주어니까 what 다음에 또 주어가 있고 막 모든 게 다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차차 배워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절은 형용사나 마찬가지로 명사 수식해요. Rapunzel is a lady who 이러면은 who는 이 lady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랑 관계가 있는 대명사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러는데 이 who는 종속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has의 앞부분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has의 주어가 who란 얘기고 who는 a lady를 대신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주어 역할을 하는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 있는 대명사다. 이 긴 얘기를 줄여서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튼 Rapunzel is a lady 한 다음에 who 이하가 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설명해 주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who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주어를 또 쓰지는 마시고 그 아가씨가 has beautiful golden hair 해서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부사절은요. She sings songs when she is bored 하면 그녀는 노래한다, 노래들을 부른다. 언제냐면 이라고 그녀가 노래를 언제 부르는지 시간을 이렇게 종속 접속사와 주어 동사 절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시간, 부사, 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속 접속사 다음에 절이 나오면 그 절은 명사, 형용사, 부사, 절 역할을 한다는 걸 차차 배워 나갈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배운 8가지의 품사를 이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제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저번에 아마 3강 정도에서 라틴 기원어, 독어 기원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십시오. 예, 많이 안 드셨으면 3강에 give와 provide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give처럼 짧은 말은 독어 기원어고요.
그다음에 provide처럼 접두사 어근 이렇게 되면 라틴에서 기원했다, 로마에서 기원했다 이런 말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라틴어에서 기원한 말들은 자기가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딱딱 구분해서 표현을 해줘요. 게으르게 툭툭툭툭 알아들으세요? 그러진 않고 요건 동사입니다. decide. 요건 명사입니다. decision. 이건 형용사입니다. decisive. 요건 부사입니다. decisively.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동사입니다. conclude. 명사면 conclusion. 또 형용사면 conclusive. 부사면 conclusively. 이렇게 모양을 대체로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장에 wisdom. 지혜는 enables us to make good decisions. 그러면 enable은 할 수 있게 하다. enable somebody to 동사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좋은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make이라는 동사가 타동사, 그것이 대상이니까 모든 대상은 명사죠. 그래서 decisions라는 명상을 딱 써주셔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this experiment. 이 실험의 결과들이 seem. 연결 동사요. 자, 어때 보이냐면 pretty conclusive. 연결 동사 다음에 보어로서 형용사를 써준 거죠. pretty는 상당히라는 부사고요. conclusive가 보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this experiment의 results가 conclusive 해 보인다라고 할 때 여기 형용사형을 제대로 써야지 여기다가 막 부사를 쓴다든지 딴 걸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모양이 각각 다르니까요. 라틴 기원어는 이런데요. 독어 기원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독어 기원어는 자,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말하면 rain이 동사, 비 내리는 거. I like rain 하면 rain은 명사.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동사하고 명사하고 똑같이 써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알아보기는 어려워요.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순서를 지키시면 돼요. 자, 주어는 it, 동사는 will rain. 이렇게 된 거죠. 영어는 주어 다음 동사 이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랬고 주어, 동사, 대상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맞추시면 알 수 있어요. 모양을 안 바꿔도 동사인지 명사인지. 자, 그 다음 Are your hands clean? 자, 이 문장은 are가 동사죠. 의문문이라서 주어보다 앞에 나왔어요. 주어는 your hands예요. 그러면 비동사가 연결동사잖아요. 연결동사 다음에 clean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네 손들이 깨끗하니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How often do you clean your car? 하는데 얼마나 자주 Do you clean? Do you clean?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do를 앞에 쓰고 주어를 쓰고 본 동사를 쓴 거죠. 동사의 대상이 your car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지키시면 의문사, 조동사, 주어, 본동사 자리에 clean이 나왔기 때문에 모양을 바꾸지 않아도 여기 clean은 형용사, 여기 clean은 동사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독어 기업 말들에 흔히 보이는 어떤 특징들입니다. She's fast at learning. 이러면 she is라는 연결동사 다음에 fast가 나왔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고 she learns fast 이러면은 learn이라는 자동사, 그녀가 배운다 뒤에 무엇을 배우는지는 지금 말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됐든 빨리 배우나 봐요. 그러면 fast는 배우는 방식을 설명하는 learns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거죠. 자, 마지막 이건 진짜 특이한데 I like English 하면 이건 무슨 사예요, 여러분? 동사죠. 그런데 at first 처음에 it looked like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이 look은 봤다가 아니라 보였다. look like이 같이 나오면 그런 줄 사람들이 알아요. look like something 뭐뭐처럼 보였다. 그러면 이것 a total mess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total mess 같았는데 완전 엉망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total success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뭐처럼 보이다 하면 지금 해석을 total mess처럼 이렇게 거꾸로 하면서 like이 명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like은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looked잖아요. 이걸 전치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in 서울에서 어떻게 해요? in 서울. 그럼 서울 안에서 이거 거꾸로 해석하죠. 어떤 단어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바로 전치사라는 표시예요. 여기서 like a total mess를 완전 엉망인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단어를 명사로도 썼다, 동사로도 썼다, 형용사로도 썼다, 심지어 전치사로 이러는 건 독어 기원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팔품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죠? 이제 우리 처음에 봤던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lcohol has a very bad effect on drivers가 어디가 틀렸느냐 여러분 이제 보입니까? 여기에 하나의 매우 나쁜 효과를 갖는다 해야 되는데
affect라는 말은 여러분 affect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affect 뜻이 뭐예요?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한정사, 형용사, 명사를 써야 될 자리니까 affect가 아니라 effec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affect와 effect를 구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어디가 틀렸나 보죠. Despite he was sleepy 하는데 despite이란 단어가 이게 이제 어떻게 쓰냐면 despite the bad weather 그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럼 despite something 즉 despite은 명사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despite는 전치사니까 의미가 비슷한 종속 접속사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although라는 말 있죠? although가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although he was sleepy, he kept watching TV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마다 although는 종속 접속사, despite은 전치사. 그러니까 despite 다음에는 명사, although 다음에는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기는 뭐가 틀렸냐면 they succeeded to hosting the event에서 어떤 분들은 to host라고 요거 ing 빼야 돼요 그러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to는 이쪽으로 할 일을 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succeed라는 말은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다 다음은 어떤 상황, 이미 있었던 상황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속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to가 아니라 in이라고 전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succeed in ing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많이 외우곤 했을 텐데 왜 in을 쓰냐면 성공은 그 안에서 참여하면서 이룬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참여하다라는 동사 participate in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succeed in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당한 전치사를 써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팔품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 4개의 렉처. 첫 번째 공통영어 첫 번째 주차에 해당한 4개의 렉처 모두 공부하신 거 되게 축하드리고 우리 프랙티스 풀어갑시다.